자,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27년도도 이제 다시. 글자가 잘 보이시죠? 27년도 수능 특강 1강의 마지막 지문 그리고 2강 관련 지문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거는 저의 지금 가르친 학생들의 진도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충해 주기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당신이 새로운 직업에 정착을 했나요? 지금쯤이면 이런 것이어서 새로운 직업에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적응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 여전히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feel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형식 감각동사이다 보니까 뒤에는 형용사를 쓰셔야 하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를 쓴 거고요. 그 와중에 이 친구 as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마치 어땠던 것처럼 네가요 시작에 느꼈던 것처럼이요. 여기서 did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대동사를 가리키죠. 얘는 어떤 친구의 대동사냐면 앞에 있는 느끼다. 열정을 느끼다라고 하는 feel이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친구가 과거의 일이니까 did라는 친구로 대신 받은 겁니다. 일반 동사의 대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표현 때문에 또 시제가 현재 완료를 쓰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 새 직업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정착도 하고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묻습니다. 근데 안부 정도 물어보는 거겠죠? 자, 물론 어떤 직업이나 그것에 지루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일들이 그 일 자체에 주는 지루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러나를 가지고서 뒤에 내용이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한테 말했던 것처럼요. 말했던 것으로부터 그것은 어떻게 너에게 잘 맞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from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치사고요.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 뒤에는 기본적으로 명사라는 문장을 적어야 맞죠. 그런데 얘가 what절을 적었다라는 거는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합니다 라는 소리고요. 얘는 tell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형식으로 쓰이면 IO, DO의 구조를 취하는데 DO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이 너의 새로운 직업 이 얘기하는 거죠. 너의 새로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처럼 들리냐면 너에게 잘 맞는 것처럼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사운드 이형식 감각동사입니다. 그런데 이형식 감각동사가 뒤에 지금처럼 명사라는 친구를 붙여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우리 전치사 like가 필요하죠.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다. 나의 시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의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의 의도와 그러니까 네가 처음 말했던 것과 어떻게 부합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맞는 직업인 것처럼 보여.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글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고요. ask라고 하는 친구 뒤에 when이라고 하는 친구를 썼기 때문에 ask에 대한 명사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명사절에 들어가는 whe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언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정확하게는 시기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우리가 다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재지불이냐면 1,500불이죠. 1,500에 대한 빚을 졌대요. 대출을 받았어. 너의 차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갚아주기를 기대하고자 했던 예상했던 시점에 대해서 묻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얘는 그래서 wh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처럼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해석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앞에 선행사 the time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략이 되어져서 관계부사 when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 좀 더 뭐 매끄러운 해석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절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빌드업한 거야. 여기까지의 얘기는 그냥 안부 물어보는 겁니다. 안부를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지금 이 글의 필자가 쓰려고 했던 글을 쓰기의 의도, 글 쓴 의도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얘가 15,000불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죠. 대출을 받았어. 론 대출을 받았어. 이 빚은 차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차에 대한 대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글 쓴 사람은 이 빚 언제 갚을래? 지불할 예정이야? 이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쁩니다. 뭐가 기쁘냐면 너를 도와주게 된 것이 기뻐요. 너의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도와주게 돼서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back and forth라는 거 왔다 갔다 해서 너가 말하자면 이동할 수 있는 거야. 너의 새로운 직업을 향해서 왔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때 so that은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요, 얘가 뭐 would have로 쓰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had have겠죠? 네가 뭐 한 거냐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새 직장으로. 그러니까 이동하기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줬던 거를 내가 도와주자면, 왜냐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얘네들이 빌려준 돈 때문에 얘가 차를 살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걸 호의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바는 당신이 동의했던 바 agree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죠. 어쨌든 간 모두를 지불해 줄 거고요. 혹은 적어도 반, 우리의 빚의 반이죠. 얘 같은 경우는 of the loan이라고 하는 친구가 앞에 있는 half and or를 기준으로 or 이 둘 다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거의 전부 혹은 적어도 반, 이거를 6월까지 갚는 것에 네가 동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돈을 빌릴 때 이거 6월까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전부를 다 상환을 하거나 빚을 다 갚거나 혹은 반 정도는 갚도록, 이것의 반을 갚도록 얘네가 약속을 했대요. 우리 동의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대.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네가요 결심을 한다면, 네가 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다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결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해를 할 수 없죠. 미안합니다. 당신이 이제 어쨌든 네가 빌렸던 돈을 한 번에 전액 이 1,500불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상환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두가 뒤에 있는 need to를 강조해주는 강조의 조동사죠.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어쨌든 적어도요, 반은 받았으면 좋겠대. 어떤 거에 반이냐면 그 돈입니다. 그 돈에, 여기서 말하는 그 돈은 앞에 나왔던 전체 금액 1,500불,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죠. 1,500불에 대한 양입니다. 이거의 반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대요. 적어도 어떻게? 다음 2, 3주 내에는요. 얘가 돈을 안 갚고 있나 봐. 이거를 가지고서 얘가 이제 어쨌든 이 받는 사람과 글을 쓴 사람 사이에서 동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그런데 네 받는 사람이 이 여력이 안 되는 거 다 한 번에 못 갚는 거 이해해 줄게. 그런데 이 사람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면 2, 3주 내로 반 정도는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뒤에 문장을 썼으니까 대시 생략되어져 있겠죠? 네가요 만족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Be satisfied with 뭐에 대해서 네가 만족을 할 거냐면 네가 구매한 차에 대해서 만족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우리도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가 차를 구매했던 거 그거
되게 좋은 소비였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저희 돈 빌려줬는데 뭐.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that은 O형식 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친구 때문에 동사 원형을 적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상황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죠. 빚 갚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뭔가 친절하게 썼지만 뭐 아무튼 돈 갚아라 이런 얘기죠. 네. 자, 이제는 2강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2강 같은 경우는 심경 추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심경 추론 같은 경우 이제 뭐 학교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글쎄요, 순서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어법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긴 하죠. 자, 그것은 날이었습니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얘네가 그 이날보다 그 이전에 뭔가 준비해 왔던 바로 그날이었대. 이 날 앞에 쓰는 it은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보다 이전부터 내가 뭔가를 준비해 왔나 봐. 그리고 바로 오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얘가 이만큼을 준비해 왔어. 자, 내가요 1시간과 반 정도를 운전을 해서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아, 비자를 apply라는 친구가 for라는 친구와 같이 쓰이면 비자를 신청하다 그런 뜻이죠. 얘가 준비한 게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라는 거를 위해서 얘가 준비를 해온 거고요. 비자를 위해서 이날은 뭐야? 지금처럼 신청하는 날입니다. 지원하는 날이죠. 그래서 얘가 운전을 해서 온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내 심장이 뭐 비자를 너네들은 이제 뭐 내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리죠. 왜냐면은 비자를 못 받는 상황도 있거든요. 제가 또 그랬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간 내 심장이 많이 떨렸고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준비되었다 느꼈습니다. feel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준비됐다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원하는 그 똑같은 날에 내가 3명의 사람, 어떤 3명의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쓰죠. 영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서요? 이미그런트 오피서에게 지금처럼 번역을 해주면서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뭐 어쨌든 이 사람은 도와줬대요. 이날 자기 게 아니라 이제 3명 같은 날이야. 같은 날 얘가 비자를 신청 지원한 날에 3명의 영어를 못 쓰는 사람들 있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줬죠. 통역을 해주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를 통역해줬냐면 지금처럼 이 이민국 직원과 사이를 통역을 해준 거예요. 이 3명과 이민국 직원 사이에 통역을 해주면서 도와줍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걔네들의 2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에 3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3명 중에서 2명은요. 운이 좋았습니다. 왜? 걔네들 비자를 받았거든요. 유후. 쉽지 않죠? 3명 중에 이렇게 도와줘서 2명은요. 비자를 얻습니다. 2명은 비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 O형식 지각동사죠. my name이 목적어고 call이 목적격 보어인데 얘네 둘의 관계가 중요하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동인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했던 모든 공식이 성립되지 않고 PP 형태의 분사를 쓰게 돼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요? 얘 같은 경우 동명사 주어가 아니죠. 얘 같은 경우. 왜냐하면 뒤에가 were를 썼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사 구문인 거예요. 그럼 뒤에 문장을 봐도 내가 믿는 거고요. 뒤에 대절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죠? 부드럽게 진행되다라는 거죠. 상황이 부드럽게 진행될 거라고 믿으면서 이제 문장의 주어가 나죠. 나는 그죠? 센터가 아니라 카운터로 이제 길을 갔습니다. 뭐 걸어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믿음이 있어. 이런 상황에 지금 있었는데 이제 카운터로 가는 여정에 카운터로 향하고 있죠. 당연히 왜? 호명이 되었으니까. 호명을 받고 카운터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믿음이 있었어. 어쨌든 잘 될 것 같아. 내가 보여줬어. 내 문서와 그 다음에 property paper. 얘네가 뭐 사유재산, 이렇게 보통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얘네 얼마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증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문서들과 그 서류들을 보여줍니다. 왜요? 증명하기 위해서요. 내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이들을 방문하고. 이런 서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사유지, 우리나라에 내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걔네가 이제 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 가서 살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 필자는 증빙 서류로 이 카운터를 향할 때 문서랑 서류랑 그 다음에 사유지 서류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서류들이 증빙을 해줄 겁니다. 왜? 아이들 방문 후 내가 돌아오겠다. 이거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겁니다. 라는 걸 증빙해주는 서류를 얘네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러나 대신 쓰이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 오피서, 앞에 내가 도와줬던 그 오피서인 것 같죠? 그 오피서인데 이 오피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 완료예요. 내가 그녀를 도와주었을 때 웃어줬던 그 오피서가요. 갑자기 어떻게? 턴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형용사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다, become 같이 그런 뜻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심각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앞에 있었던 이 이민국 직원이 이제는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 얘네가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이민국 직원이 이 문서를 보더니 심각해진 거야. 그죠? 그녀는 이민국 직원입니다. 지금 이 오피서, 여기에 말했던 이 오피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서. 그녀는 내가 지금 준비했던 이 서류를 무시합니다. ignore.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그리고 빨간색 스탬프를 찍어주죠. 뭔지 알 것 같아. 빨간색 스탬프를 어떻게? 내 어플리케이션, 지원서에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심각해졌죠. 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한 거야? 이 사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문서를 보지도 않아요. 문서를 무시하고 빨간 도장을 찍어주죠. 내 지원서에다가. 아무래도 reject 이런 거겠죠? 나는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say a word.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당연히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었어. 내가 뭔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나는 느껴집니다. as if 뒤에 가정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내신에만 나오는 것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문장의 동사가 과거고 as if 뒤에 동사도 과거인 것으로 보아서 얘는 뒤에 직설법의 형태로 적은 것 같아요. 가정법의 형태로 쓰지 않고 이 되게 무거운 바위 같은 게, 돌 같은 것이 나의 마음에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되게 이제 뭔가 가슴에 묵직한 그런 느낌이 느껴졌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I didn't expect. 나는 당연히 기대하지를 않았겠죠. 왜냐하면 분위기 좋았었잖아. 아까는 막 웃고 있고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그랬는데 I didn't expect. 나는 기대하지 못했던 바 expect도 뒤에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그녀의 말, 어떤 거 거절이라고 하는 그녀의 말을 들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었죠. 기회조차 없었고요. 당연히 여기에 찍힌 거는 거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예상했던 바가 아니었어.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분위기 좋았다니까.
자, 내가 이제 되게 어지럽게 느껴지고요.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너무 원했는데 애들 못 보러 가게 된 거예요. 비자를 받지 못하면 그 나라 입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 그 순간에 어느 것도 볼 수가 없었으면 눈물이 앞을 가렸으니까 내가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되게 슬픈 상황이네요. 뭔가 느낌이 알 것 같아. 이게 되게 슬픈 일인데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내 문서가 서류가 잘못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뭐 느끼지 않는 게 훨씬 좋겠지만 뭐 설명을 조금 덧붙여 주자면 이건 이제 말하자면 그 중간에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라고 하잖아요. 그 이민국 관리직의 직원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거절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거절되는 거고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또 통과되는 거고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시의 나라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관적이고 막 이래요.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강의들은 이런 지문들은 안 찍어도 보통 구문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들이신 거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하는 템포가 조금 빠르시더라도 아마 빠르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며칠 밤이 지나고 나서 나는요 어떻게 하이크를 하러 돌아다녔거든요. 벤처리라고 하는 건 뭐마다 이런 건데 하이크라고 하는 하이킹입니다. 하이킹 하면서 이제 벤처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디를 하이킹하고 있었냐면 16,000피트 정도의 높이를 하이킹, 말하자면 산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룹 구성원들 모두 경험자들이고요. 나는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걔네들이 이렇게나 천천히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대요. 얘는 understand 뒤에 y를 썼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를 씁니다. 여기서의 they는 앞에 있었던 모든 구성원들이죠. 걔네들이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thought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왓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쓴 거고 요거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장의 주어 자리, 왓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로 쓰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그거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우스꽝스러운 속도였대. 되게 막 뭔가 이해되지 않는 속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having 플러스 pp 형태로 문장이 시작이 되죠.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 자체가 having 플러스 pp 형태로 쓰여졌다 라는 거는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 있죠. 이 동사보다 얘가 먼저 발생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완료 분사 구문을 써서 해준 겁니다. 되게 이것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등산하는 거겠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훈련을 했대요. 훈련을 한 나는요. 그러니까 내가 산행을 오기 전에 이미 열심히 한 거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형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자신감도 있었고 뭔가 몸의 상태도 최고로 좋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뭐예요? 루키예요, 루키. 루키는 초심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요. 초보자예요. 나는 초보자. 얘 같은 경우는 as I was 요런 표현이 분사구문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비동사가 ing로 바뀌어서 빙이 된 거고요. 사실 요거까지도 우리가 생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초보자였던 나는요. 뭐 하고 싶었냐면 얘는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룹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잘해.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얘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6,000피트를 등산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룹이 같이 간 거고요. 근데 이 등산을 할 때 되게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속도가 느린 거야. 그리고 필자는 이해를 못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필자의 상태는 지금처럼 훈련도 되게 열심히 해서 몸도 잘 갖춰져 있었던 상태이고 플러스 초보자입니다. 초행길이죠.
소행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도 하고 싶었냐면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룹 사람들한테 내가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why not? 왜 쇼오프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의 뛰어난 상태를요. 그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So, up front I went. 내가 가고 있는 가장 앞선, 가장 전면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앞섰다는 얘기예요.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가장 선두를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16,000피트에 도달을 했을 때 어프로치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타동사입니다. 얘 뒤에 바로 명사 쓰시면 돼요. 16,000피트에 도달을 했을 때 나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까 나왔죠? 어지러운 feel 뒤에 형용사를 쓴 거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Not long after 되게 오래지 않아서 내가 지금처럼 어떻게 비틀비틀 거렸죠. 그래서 그룹이 내 백을 들어다 줬고요. 지금처럼 몇 분의 시간 속에서 몇 분의 이제 말하자면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나는 뭐가 됐냐면 베스킷 케이스가 되었대요. 베스킷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 바구니 상태가 된 건데 양동이 상태가 된 건데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거야. 걷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왜 양동이 들어줘야 되잖아 옆에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분사구문. 양쪽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양동이 상태 이렇게 되게 표현이 그렇네요. 그죠? 옆에서 이렇게 껴서 이렇게 양동이 이렇게 들듯이 이래야 얘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양쪽에 사람들이 우리 팔 양쪽에 끼고서 이렇게 운반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이런 헛간 같은데 그런 것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요. 베얼리라고 하는 친구는 하들리 같은 부정어죠. 거의 어떻게 직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because of 뒤에는 명사. 전치사예요, 이거. 뭐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이거 뭐 곧장 갈 수가 없었냐면 메스꺼움도 있었고요. 머리도 있었고요. 약간 어지럼증도 있었고 뭐 이런 거죠. 나는요. 이제 나는 내가 느끼는 전부는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져서 오를 꾸며주고요. 문장이 앞에 있는 오를 꾸며주다 보니까 뒤에 있는 동사는 단수를 쓰게 되죠. 이거는 죄책감입니다. 뭐가 되는 죄책감? 짐이 되었다라는 죄책감이요. 이제 계속 써볼게요. 이렇게 돼서 가게 되는데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왔어요. 16,000피트 정상에 이르렀을 때 정상쯤에 왔을 때 이 필자가 어떤 느낌?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틀거리죠. 그래서 누가요? 그룹이 배낭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부축도 해주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이런 뭐 헛강 같은데 그런 데를 가는데 내가 또 뭐도 못하냐면 플러스 내가 곧장 걷지도 못해요. 걷지 못해.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상태? 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룹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뭔가 뽐내려고 했는데 짐된 상태가 된 거죠. 자, 투더 그룹이라고 나와 있고 완전 무능력자 뭐 이런 거죠. 나는 희망합니다. 뭐를 희망하냐면 I hadn't pushed myself so hard.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소망을 한다고요. 자, 이 마지막 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법적으로 조금 중요할 수 있겠다. 이 wish 뒤에 우리 과거 완료를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썼는데 I wish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I wish 뒤에 가정법의 형태를 적은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희망하는 거는 과거야. 근데 그보다 이전에 내가 내 스스로한테 되게 열심히 부추기지 말았어야 됐다고. 나를 막 밀어붙이지 말았어야 됐다고. 내가 초창기에 뭐 했어? 이렇게.
되게 선두를 가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랑 반대적인 상황을 했었으면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바랬던 겁니다. 이 짐이 됐으니까 이제 필자에 후회가 담겨져 있었죠. 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내용이 생각보다 꽤 기네요. 자, 프란시스 포한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르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보르네오 섬에 있는 오르간에 앉아 있었대요. 오르간에 앉아 있었대. 어떻게? 그의 얼굴에 웃음인데 그의 얼굴에 웃음. 그가 마치 그가 몇 주가 그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 상태로겠죠? 웃는 상태로. as he was a smile. 웃음이 그의 얼굴에 있었던 상태로 어떨 때 그러냐면 그가 연습했었던 찬송가, 몇 주 동안 연습했었던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되게 부드럽게 그의 손가락 아래로. 그러니까 오르간 정말 연주를 하는 거야. 오르간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에 웃음이 띌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연주하기 이전에 이미 이 찬송가를 되게 몇 주 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되게 피아노 연주가 부드럽게 흘러나와서 이 사람은 만족스러움을 느꼈던 겁니다. 프란시스 포한. 이 사람이 오르간에 앉아 있어요. 정말 알죠? 예. 우리 때는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 이 학교 음악 시간에 피아노가 있진 않고 약간 좀 건반악기 같은 그런 거 있죠. 네, 뭔지 알죠? 자, 오르간의 연주가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만족스러운 거고요. 이 연주를 우리가 이 찬송가를 연주한 건데 몇 주 동안 연습은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멜로디가 무엇과 섞였냐면 멜로디가 블렌드가 섞인 거잖아. 되게 부드러운 소리, 정글의 소리. 왜냐면 보르네오라고 하는 집이니까 보르네오 섬이죠. 그죠? 정글에 있는 소리들과 부드러운 소리들과 뒤섞였고요. 그래서 분사금은 그 멜로디가 그를 기쁨으로 채우게 됐습니다. 얘를 지금 이 정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연주랑 정글의 소리랑 더해져서 얘한테는 행복감이 채워진 거죠. 되죠? 오르간. 그의 가장 귀중한 소지품입니다. 그 오르간이라고 하는 건 얘는 동격의 쉼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가장 소중한 귀중품 오르간은요. 어떤 거냐면 편안함과 즐거움의 원천이었고 특히나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그렇습니다. 얘한테는 이 오르간이라고 하는 요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안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졌어요. 근데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이 시기가 불안정한 시대야. 자,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나 그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해를 받습니다. 뭐에 있어서 방해를 받냐면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음이거든요. 엔진의 그죠? 되게 날카로운 소리. 이 엔진이 어떻게 엔진의 소리에 의해서 그렇고요. 이 상황이 분사구문,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 엔진 소리가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바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치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동명사를 쓴 거죠. 지금처럼 침착한 분위기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쓴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낫겠다. 근데 이런 이 편안함 이런 즐거움이 뭐에 있어서 지금 시기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 엔진에
소음으로 이렇게 방해됩니다. 되시겠죠? 더 플러스 형용사. 이거는 평화로운 분위기 뭐 이런 거겠죠? 뭐 calm atmosphere 이런 게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위기를 깨트림으로써 어쨌든 이 평화가 방해받습니다. 자, 이 군인들이요 등장을 하게 되는데 appear은 일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를 쓸 이유는 없죠. 정글의 길 위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걔네들의 부츠가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걔네가 접근을 할 때마다 흙에서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무기라고 하는 거 어떤 무기냐면 무기들 느슨하게 그들의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형용사잖아. 이건 동사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보이지 않는다?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얘가 이제 주어 동사로 쓰여진 거고 얘는 지금 접속사라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사 구문을 쓴 거야. 근데 분사 구문을 썼을 때 기억나나요? 분사 구문에 이 주어 동사를 원래는 분사 구문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있었어야 되지. 그런데 얘는 이 접속사를 생략을 했더니 이 문장의 부사절을 이끄는 안에 접속사의 주어랑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랑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살려둔 겁니다. 분사 구문의 주어인 거야. 되시겠죠? 걔네들이 여기는 원래 워가 있었겠지? 그것들이 이제 보어 자리. 큰 소리가 났대요. 흙 속에서. 걔네들이 접근을 할 때. 그리고 얘도 분사 구문의 주어 2번입니다. 얘도 주어가 다르죠? 솔저랑 얘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분사 구문의 주어 2번. 이 웨폰들이 그리고 분사 구문 어떻게 걸려 있었습니다. 느슨하게. 어디 위에요? 걔네들의 어깨 위에요. 이렇게 쓰여졌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겠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친구를 썼을 때 분사구문의 주어랑 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둔 거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엔진의 소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들 같은 경우가 군인의 등장하는 모습 얘네들 발소리도 되게 시끄럽고 이제 뭐 무기도 걸려 있었고 그래서 프란시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가 보니까 지금 군인이 있잖아요. 전시였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투크 가지고 왔죠. 걔네들이 원하는 걸 가져갔다는 얘기네요. 종종 가져가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군인들이겠죠. 지금처럼 이 take 뒤에 명사절을 쓴 거고 what절을 썼다는 건 불완전한 거. 뒤에 이제 want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군인의 등장, 이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프란시스 포하는 두려움의 느낌을 받는데 왜냐하면 군인들 자체가 얘는 전시이기도 했고 전쟁 시기 그리고 뭐이기도 했냐면 이 군인들의 착취가 있었거든. 뭐 뭔가를 가져가는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거는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자, 엘렌은 이제 그의 여동생인데 걔한테 어떻게 프란시스 포가 속삭입니다. 되게 긴급하게 속삭이죠. 분사구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의 여동생 엘렌한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어요. 그를 숨도록 속삭이면서 귓속말을 하면서 이끌죠. 리드라고 하는 친구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to hide를 쓴 거죠. 큰 나무 뒤에 숨어라. 그러면서 또 얘도 마찬가지야. 얘 분사구문을 쓴 건데 이 분사구문 지금처럼 문장의 주어랑 다르죠. 이 문장의 주어는 그예요. 근데 분사구문의 주어가 얘랑은 다르잖아요. 내버려 둔 겁니다. 그 큰 나무의 두꺼운 몸통.
그게 말하자면 걔네들 몸통이죠. 뭐 어떻게 나무의 둘레 이런 것이 그들을 감춰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춰주면서요. 감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상황에 착취도 하고 하니까 얘 누구? 여동생 엘렌에게 나무 뒤로 숨어라. 나무 뒤 글자가 나무 뒤로 숨어라. 이거를 얘기해 준 거죠. 괜찮죠? 어떤 상황인지 납득이 되시죠? 지금 분사 구문이 두 번이나 이제 주어가 문장의 주어랑 달라서 따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댐은 그와 엘렌 둘 다를 얘기하죠. 엘렌과 그. 되시겠죠? 뭐 솔자 아닙니다. 이거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프란시스 포한이 피킹 아웃. 얘가 힐끗힐끗 엿보면서 이 사람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동사 1번, 동사 2번입니다. 군인들을 보는데요. look at이라고 붙여서 쓰게 되면 이거 우리 5형식 동사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 군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걔네들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엿본 거야. 걔네들의 큰 목소리.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앞에 있는 군인들이죠. 이거는 대명사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어법도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앞에 있는 얘네들이죠. 댐이 다르지. 여기서는 그의 엘렌과 그를 가리키는 거. 얘네들도 그들의 집이 엘렌과 그 프란시스의 집이죠. 걔네들의 큰 목소리는 군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되게 무거운 발걸음, 이런 것들이 고요한 정글을 채우게 됩니다. 그의 심장이 뛰고 있죠. 되게 기도를 하면서 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희망을 합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망을 하냐면 걔네들이 보여지지 않은 채로 있기를. 여기서 말한 걔네들은 자기랑 여동생이겠죠. 그리고 리메인은 이형식.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 얘네들은 지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그래서 PP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은 PP 형태로 형용사의 형태가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분사구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숨기를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장면은 군인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집 쪽으로 오고 있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 포의 마음과 바램은 어떻게 안 보이기를 바라는 거죠. 얘네들이 나무 뒤에 숨어서 안 보이기를 바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마지막 부분에 댐을 가리키는 대명사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명사 구별하는 거 한동안 또 안 나왔거든. 뭐 지칭 주론 문제죠. 이 지칭하는 바가 다른 거 찾는 거, 요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지금 보다시피 분사구문 같은 경우가 조금 이례적으로 잘 안 보였는데, 분사구문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달라서 이거 내버려둔 문장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 문장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 정도면 되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얘는 어법적으로도 이런 거 적으로도 지칭어 추론 문제로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자, 베라 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그녀의 차가 이렇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대. wait to 부정사인데, wait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근데 얘는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쓴 거예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결국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시면 되죠. 그리고 get이라는 친구를 썼지만 get이라는 친구 우리 비동사와 같은 취급을 하죠. 보통은 구어체일 때 비동사 대신 get을 훨씬 더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BPP 형태, 수동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의 차가 고쳐지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떻게 요구를 하는데 더
긴 시간을 요구를 했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녀의 차가 고쳐지는 것이겠죠? 요거. 그것은 더 긴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차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의 수리 시간이,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불행하게도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직접 문장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수리 시간이 길어졌잖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버스에 의존해야 된다. 멘트라고 하는 친구 뒤에 동명사를 쓴 거예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버스에 의존해야 된다. 그녀의 통근을 위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못 타고 가. 그래서 통근을 위해서 통근 시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소리이기도 했다라는 말이죠. 버스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이었대. 자, 이런 잔인한 아이러니에 덧붙여서요. 그것은 뭐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때 it은요. 비인칭 주어죠. 이렇게 rain이라고 하는 날씨 앞에 쓰는 비인칭 주어. 지금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과거 완료를 쓰면서 stop 뒤에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과거 3일 동안 비가 멈추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통근에 못 고쳤어. 이거에 덧붙여서 또 최악인 난제 사항이 3일간 비가 계속 오는 중입니다. 잠시만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미 이 7시가 지났어요. 그녀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 앞에 비인칭 주어예요. 이미 7시가 지났습니다. 그녀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그리고 이 분사구문이죠. 어떻게 춥고 젖었었어. 그녀가, 이 분사구문 그녀는 추웠고요. 그녀는 쏙 흠뻑 젖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흠뻑 젖어 있었는데 뼈까지 흠뻑 젖은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지 봤더니 얘도 분사구문이야. 얘 결국에 문장의 주어, 동사, 얘를 기준으로 한 분사구문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she, was 이런 게 있었는데 생략된 거고요. 얘 분사구문을 쓴 건데 분사구문을 완료형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이 우산을 운동하는 곳에다가 이미 놔두고 왔기 때문에 우산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비를 다 맞은 거지. 그래서 춥고 이 뼈까지 다 젖은 상태였대요. 여기에 이제 이런 상황에다가 이제 내려봤더니 버스에서 하차한 시간은 7시, 오후 7시가 지났고요. 플러스 비가 왔잖아요. 근데 비가 왔는데 우산을 지금 운동하는 곳에다가 놔두고 온 거죠. 이 우산이 없어. 그래서 비 맞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래요. 그녀의 플레이스는 원 블럭 다운 더 스트리트. 한 블럭이나 지금 거리에서 떨어져 있어.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한 블럭이 먼 곳에 있나 봐. 그리고 그것은 마치 뭐처럼 지금처럼 한 블럭 떨어져 있는 건데 그것은 직접 문장이죠. 이것은 feel 뒤에 like. 원래는 feel 이 형식 감각동사로 쓰게 되면 형용사를 써야 하는데 명사를 썼기 때문에 전치사를 쓴 거죠. 그죠? 이러한 날씨에서는 1마일이 막 10마일 같이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놔두고 온 거고요. 여기에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1마일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10마일의 느낌이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녀의 발은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랑 상관없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혼자 막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리고 갑자기 The cup blossom bell이라고 하는 것이 울렸대요. 그녀의 머리 위로 cup and blossom이라고 하는 벨이 머리 위에서 울렸대. 뭐죠 이거? 이런 벨이 갑자기 울렸대요. 따뜻하면서 어떻게 꽃향기가 감쌌습니다. 그녀를. 마치 뭐처럼 우리 담요 덮은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다른 종류의 환영이었대. 그 다른 종류의 환영이 그녀를 놀라게 했던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it wa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고 보면 일종의 또 다른 환영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카페 오너의 웃음이었대. 그 웃음 자체가 어땠느냐? 되게 부드러우면서 뭐 약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런 되게 그냥 부드럽긴 한데 뭔가 의도한 바는 없는 그런 웃음과 같았다는 거죠. 여기 그녀의 머릿속에 이게 울렸다는 게 정말 종이 울린 게 아니라 이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거고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뭔지 알겠죠? 카페입니다. 그죠? 카페 이름. 얘가 이제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떠오른 카페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발길이 향한 거겠죠? 발이 거기로 막 움직여 간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카페 같은 경우가 어떤 상황이냐면 따뜻하고 그리고 약간 꽃향기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환영해주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분위기는 이런데 이 주인이 웃기까지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오, 그죠? 자, 여기서 그녀는 당연히 주인이겠죠. 이 주인이요. 어떻게? 또한 뭐 했냐면 되게 정중했습니다. enough라고 하는 친구가 부사의 기능으로 지금처럼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줘야 되고요. 우리 투부정사에 부정을 쓰게 되죠.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정중했대. 얘는 간접 의문문. 왜? 베라가 이렇게 지쳐 보이는지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직전 문장을 가리키죠. 안 물어본 거. 쉼표 뒤의 위치는 문장을 받기도 하니까 그래서 동사를 단수로 씁니다. 이거 되게 감사한 거죠. 오, 그래요. 이렇게 주인의 웃음 자체가 되게 스마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따뜻한데 근데 플러스 문제가 아니라 또 좋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친 상황에 대해서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원래 그렇잖아. 내게 너무 힘들 때는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베라는 seem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처럼 보이다 여서 이거 appeared로도 바꾸실 수 있죠. 알게 된 것처럼 보인대요. 왜? 그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보인대. 자, what절을 쓴 거는 뒤에가 불완전한 거고요. 지금처럼 need의 목적어가 없고요. 얘는 had 플러스 pp 형태를 쓴 거면 이게 보여지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필요했던 게 뭔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얘가 알게 된 거야. 깨달음이 있었어. 필자의 깨달음.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필요한 게 뭐지? 정말 차가 고쳐지길 바랬나? 우산이 필요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였냐면 단순하게 just a friendly face. 되게 친근한 얼굴이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그녀가 가지고 온 무거움을 뭐 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이 주인의 이런 환대하는 모습 이 정도였으면 됐대. 이런 거죠. 그냥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의 이 얘기가 이 글의 포인트가 되죠. 되게 힘든 게 힘든 거지만 결국에는 이 주인이 뭐 주게 됐던 그런 환영스러운 환대스러운 표현들 뭔가 과하진 않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치유받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죠? 얘는 좀 내용도 길고 뭐 어법적으로 이런 거가 있다기보다는 얘는 순서 문제 이런 거 되게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인 스스로 또 정리를 하면서 이 뭔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남겨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신이다 보니까 엄청 범위가 많을수록 지엽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어떻게 또 변형이 되거나 나올 수 있는지를 또 모르잖아요. 아무튼 이게 같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처음부터 꼼꼼하게 해놔야 나중에 다시 볼 때도 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보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보실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